예, 이제 두 번째 시간은 페이지 25쪽에 있는 적과 후 적과수입니다. 얘는 조사하는 시기예요. 시기. 적과 후라는 건 조사하는 시기입니다. 보통 이 지금 사과배 단감, 떫은감은 생육 시기가 크게 두 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생육 시기가 하나는 적과하기 전, 하나는 적과하고 난 후.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적과하기 전에는 유과가 있어서 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근데 적과 후에는 얘가 뭐예요? 과실이 달려 있다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적과하고 나서 적관을 하는데 교재 살짝 살펴보시면 페이지 25쪽 상단에 보면 이 적과 후 착과수 있죠. 조사 대상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여기서 사고 여부와 관계없다는 것은 적과 전 사고 여부와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적과 전에 이 집에 사고가 있든, 즉 사고라는 게 뭐예요? 뭐 냉해가 피해가 있다, 조수에 있다, 태풍이 있다, 우박이 있다, 있든 또는 없든 무조건 이 사과배 단감 떫은감, 즉 적과 전 종합위험 방식 보험에 가입한 과손에는 뭘 조사한다? 착과수를 조사한다고요. 언제 조사한다? 적과하고 난 후에 조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조사 시기 봐볼게요. 통상적인 적과, 통상적인 적과라는 것은 계약자, 농민들께서 이 적과를 하는 거예요. 이제 속가내기라고 그래요. 적과 그러면 속가내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적과는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해거리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확을 위해 알맞은 양의 과실만을 남기고 나머지 과실을 남에서 떼어버리는 거, 따버리는 게 적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적과하기 전에는 여기에 꽃이 펴 있고 뼈옷이 있다가 수정이 되면 어린 유가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렇게 달려 있는 것 중에서 이제 계약자가 보고 올해 제일 튼튼하고 훌륭한 놈만 키운다는 거죠. 한 나무에 2,000개, 3,000개, 5,000개 과일을 키울 수는 없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100개, 200개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가 전부 다 따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자, 얘가 제일 큰 형님이다. 그럼 얘를 딱 나머지다 따버리는 거예요. 따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요걸 뭐라 한다? 적과라고 하는 거예요. 적과하게 된 이유는, 적과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해거리를 방지하기. 해거리, 1년을 과일이 안 열린대요, 1년은. 근데 그 1년에 과일이 안 열리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농민들은 매년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나무가 1년은 과일이 열리고 1년은 과일이 안 열리고 그러면 그 1년 동안 굶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농민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과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과일이 수천 개씩 과일이 한 나무에 달리게 되면 보통은 내년에 열릴 과일은 올해 7, 8월 달에 꽃눈이라는 게 가지에 숨어서 자라고 있어요. 조그맣게. 올 7, 8월 달에. 그게 내년 봄 되면 꽃이 쓱 피고 그다음에 과일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과일이 수천 개씩 열리게 되면 이 나무가 양분을 여기다만 공급하고 또 자기가 살 것과 이 과일에는 이런 것들 전부 다 공급하다 보니까 꽃눈에다가는 양분을 공급을 못해요. 꽃눈이 숨어 있는데 여기다는. 그래서 꽃눈이 생기질 않아요. 그럼 내년에는 과일이 열린다, 안 열린다? 안 열린다. 내년에 꽃눈이 안 생기니까 예를 들면 내년에 없어지겠죠. 그래서 해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적정하게 과일을 남겨놓으면 나무가 꽃눈도 키우고 과일에 양분도 공급하고 이렇게 크고 그 다음에 자기도 살고 이렇게 세 가지로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과일이 많으면 자기 살고 여기 영양 공급하느라고 지금 당장 필요 없는 꽃눈에는 영양 공급을 못하기 때문에 내년에 과일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걸 해거리라고 해요. 근데 그 해거리를 안 하게끔 해야 먹고 살기 때문에 적과를 하는 거라고요. 두 번째는 안정적인 수확이에요. 안정적인 수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과일을 수천 개 따다 팔면 시장에서 누가 삽니까? 안 삽니까? 그렇죠. 포도 알맹이만한 과일 10,000개 갖고 와서 자 10,000원입니다. 누가 사냐고요? 안 삽니다. 두 번째, 따는 것도 인건비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과일을 열게 해야, 그래서 얘를 수확을 해서 농가에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거리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확을 위해서 결국은 뭐예요? 알맞은 과일은 이렇게 많은 것 중에서 알맞은 양의 과실만을 남기고 나머지 과실은 나무에서 따버리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 적과라고 해요.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서 적과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얘가 왜 안 됐냐? 1회 때 시험 문제에서 1회 때는 실제 그 시험 사례가 없잖아요. 기출이 없다 보니까 1회 때 이 사례가 이렇게 나옵니다 하고 적과에 대해서 정의하시오 그러면 해거리를 방지하고 그게 이제 사례로 예시 문제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뒤로는 안 나와버리더라고. 저는 이거 나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적과의 개념을 알아야 조사자 이제 자격증을 따시고 현장에 가면 아, 이분이 적과 했구나 안 했구나 알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적과 열과 같은 것은 좀 기억을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뭐 문제집에 다 있으니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적과를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죠. 적과를 했으니까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돼 있다고 지금. 이거죠? 항상 얘는 뭐예요? 적과다. 적과를 기준으로 적과하기 전 상태고 얘는 적과하기 후 상태라고요. 그래서 적과 후에는 뭐다? 수확할 과실들이 있다.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커. 좀 더 키우면 이제 더 크고 하면 이제 이걸 수확하겠죠.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적과 후에는 뭐다? 얘를 과실이라고 부르고 적과하기 전에는 꽃이다. 어린 과일이니까 유가다. 얘는 팔지 못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과 후에 착과수 달려있는 착과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의 대수를 조사를 한대요. 자, 그러면 조사할 때는 거기 조사 시기 봐보세요. 통상적인 적과 및 자연낙과. 자연낙과는 지 스스로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자연낙과 되는 것들이 단감, 떫은감들이 자연낙과가 됩니다. 단감, 떫은감들이. 그래서 보시면 떫은감은 1차로 생리적 낙과, 지그대로 알아서 빡 떨어지는 거 있어요. 세상에서 쑥 떨어집니다. 아이고 나는 이번 생에는 아닌갑다 하고 스스로 자결을 많이 하겠죠. 이렇게 떨어지는 거. 종료 시점. 그래서 통상적인 적과 및 자연낙과 종료 시점이란 뭐냐. 그리고 자연낙과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가로로 이렇게 나와요. 자연낙과는 뭐다? 떫은감은 1차 무슨 낙과? 생리적 낙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료 시점은 가로 있죠. 통상적인 적과 및 자연낙과 종료를 하면 과수원이 위치한 지역. 근데 지역인데 읍면동이 아니라 뭐라고요? 시군이네요. 시군 등의 기상여건 등을 감안하여 통상적으로 해당 지역에 해당 과실의 적과가 종료되거나 자연낙과가 종료되는 시점을 말한다. 그게 뭐냐? 통상적으로 그 지역에 적과가 끝났다. 자연낙과가 끝났다 그러면 착과 조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조사 가면 계약자분에게 조사하기 전에 물어봅니다. 전화로. 이번에 착과 조사는 조사반 고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 혹시 적과는 다 하셨나요? 물어보고 다 했어. 아니 지금 아직 안 했는데 그래 혹시 그럼 언제쯤 마무리가 될까요?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하면 될 것 같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화를 드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약자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적과 후 착과수 조사로 갔는데 조사 시에 보니까 사고 발생을 확인하는 경우 있죠. 이때는 사고 접수에 대한 안내를 보험 가입자에게 한다. 이게 아주 매우 중요하죠. 글자는 작은데 매우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 집에 적과 전에 종합에 가입했고요. 특이하게는 가입하지 않은 사과가수원이다. 예를 들어 사과예요. 사과. 근데 이때 보니까 착과조사를 6월 20일 날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시행을 합니다. 가서 봤어요. 근데 보니까 과일을 보니까 과일이 확연히 과일이 냉해 피해를 입은 것 같아. 냉해 피해를. 근데 조사서에는 보니까는 적과 전에는 지금 무사고에 사고가 없다는 거예요. 접수가 안 돼 있어. 조사에. 그러면 이때 이 집은 뭐예요? 착과수 개수가 인정된 착과수가 없죠. 왜? 보상하는 사고가 없었으니까. 그러면
적과후 착과수가 결국은 기준 착과수가 되고 평년보다 작으면 어떻게 된다? 보험 가입 금액도 감액되버리고 아주 복잡한 상황으로 놓이게 되죠. 근데 보니까 착과수를 시행하면서 보니까 뇌의 피해가 있는 것을 확인했어. 봤어. 그럼 원래는 사고는 언제 한다? 이 사고 났을 때 사고 발생 통지를 계약자가 한다고요, 농협에다가. 근데 이분이 빼먹은 거야. 그래서 이 조사자가, 착과수 조사자가 가서 여쭤봤습니다. 사장님 혹시 뇌의 피해 없었어요? 있었다. 근데 왜 저희들 조사서에는 적과전에 사고가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조사에 나오거든요? 없는 걸로 돼 있는데요? 라고 여쭤보니까, 아니, 원래 뇌의 다 아는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농협도 알고, 온 세상이 다 아는데, 이 동네는 싹 아는데, 내가 뭐든지 접수해. 너희들이 와서 해주면 되지. 이렇게 하는 분도 계셔요.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 믿어버린 거지. 근데 보험회사는 믿는다고 해서 안 해요. 의견을, 권리를 주장해야 되거든. 근데 이분은 그냥 놓친 거예요. 말씀 안 드린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한다? 그때라도 조사했으니까 조사는 너희들이, 고현석이 네가 잘 아니까 농민에게 설명을 드리고 사고가 무사고로 접수되니까 지금이라도 이 사고는 농협에다가 접수하라고 좀 안내 좀 드려라. 내중에 이거 접수 안 해버리면 이 집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후에 냉해 사고가 미접수, 접수가 안 된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접수된 경우가 이렇게 두 가지로 사례가 구분될 수 있겠죠. 자, 고현석이는 접수하라고 안내해서 접수를 했다면, 그 다음에 그냥 고현석이도 해라. 이 계약자 꼴보기 싫으니까 모른 채 해보자. 나도 몰라, 너도 몰라. 아이고, 뭐 잡사 버리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접수를 안 했는데 이 집이 평착이 10,000개, 적착수가 6,000개.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럼 이 집에는 착과감소는 있어요, 없어요? 착과감소 연계제. 착과감소는 없잖아요. 접수가 안 됐으니까. 내행해상 없는 걸로 되니까. 이 집은 착과감소는 없고 기준이 몇 개? 6,000개 그대로 인정된 착과감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준 착과수는 6,000개. 그러면서 보험가입 금액이 감액돼 버리겠죠. 4,000개가 진짜 줄었지만 보험금 안 준다고요. 이 접수 한 줄 때문에. 근데 만약에 접수를 안 해드렸어. 접수를 안 했다고요. 근데 이 집이 평착이 10,000개, 적착이 6,000개 똑같이. 그럼 이 집은 냉해라는 사고가 접수가 돼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 집에 착과감소가 있으면 몇 개예요? 4,000개가 되는 거예요. 기준은 몇 개예요? 적과후 착과수 플러스 착과감소 합치니까 10,00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보험가입 금액이 감액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써놓은 거예요. 그 한 줄에다가. 이 말을. 하고 알면 당신들이 전문가니까 계약자 혹시 놓친 거 있으면 좀 접수하라고 좀 안내 좀 드려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거기 있는 한 줄입니다. 사고 접수에 대한 안내를 보험 가입자에게 알린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싹 정리됐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조사한다? 본격적으로 착과수를 조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착과수의 정의를 보시게 되면, 자, 착과수를 언제 조사한다고요? 적과하고 난 후에 조사한다. 이 시기일 뿐입니다. 얘는. 중요한 게 뭐예요? 얘예요, 얘. 달려있는 과실의 개수를 언제 조사한다? 적과하고 나서 조사한다는 거예요. 되셨죠? 무조건 착과수 하지 마시고, 착과수를 적과하고 난 후에 조사합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착과수의 용어의 정의 기억나시죠? 착과란 뭐예요? 나무에 달린 과실을 착과라고 하잖아요. 이 착자가 붙을 착자예요.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 그러면 중요한 게 여기서 핵심 용어는 얘죠. 그래서 착과 조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무를 조사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나무를 조사하는데 나무에 달린 과실이니까 과실이 달린 나무를 조사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렇죠? 착과 조사인데 과일이 없는 나무는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무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조사는 뭐예요? 실제 결과 주수 조사해 봅니다. 실제 결과수는 25페이지 하단 봐보세요. 하단을 보시면 가입일자 기준으로 농지 또는 가수원에 식재된 모든 나무를 실제 결과 주수라고 합니다. 실제 결과수. 이거 글자 읽으면 실제로 매질결 열매가 과일 열릴 수 있는 나무의 숫자입니다. 나무의 개수, 주수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다만
인수 조건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나무는 제외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1과목 공부하셨죠? 2, 3, 4 공부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럼 밀식은 몇 년생? 사과 같은 몇 년생 미만이에요? 3년생. 3년생 가입합니까? 밀식? 3년생 나무. 아니요. 그렇죠. 아니요. 그러면 또 이제 11회를 꿈꿔야 됩니다. 그렇죠. 3년생 미만이니까. 그렇죠. 3년생 아니면 2년생까지는 보험 가입 안 된다는 거지. 그죠? 3년생 가입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 예. 11회를 벌써 꿈꾸시면 안 되고 10회를 우리가 꿈꿔야 되는데 너무 좀 멀리 보신 것 같아요. 장기 레이스 좋습니다. 학원 입장에서는 감사하죠. 예. 11회를 꿈꾸시는 분은 학원 입장에서는 고객입니다. 아주 우수 고객이 되는 겁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 그래야 안 잊어먹지 이제. 아 내가 저번에 이 얘기했더니 나보고 장기 레이스다 했지 나 절대 장기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예. 실제 가수 기억나시죠? 예,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사주수.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고사주수입니다. 고사주수는 항상 보상하는 손해로 죽어버린 나무예요. 근데 보상하는 손해로 죽었는데 원래는 죽기 전에는 무슨 나무였다? 실제 결과주수였다고요. 과일이 열릴 수 있는 나무였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고사는 뭐다? 나 죽기 전에는 나도 한때는 실제였다. 이거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한때는 실제였다. 그렇죠? 고사주수. 자, 그리고 수학 불능주수. 실제 결과 주수 중 보상하는 손해로 수확이 불가능한 나무인데 여기 교재 그대로 보시면 실제 결과 주수 중 보상하는 손해 중요한 게 뭐다? 보상하는 손해예요. 손해로 전체 주지 이게 나무예요. 여기가 땅이에요. 땅입니다. 땅이고 여기가 이제 뿌리가 있고요. 얘를 이름을 뭐냐면 주간이라고 불러요. 주간. 그다음에 얘를 주가지라고 불러요. 주가지. 얘를 뭐다? 주지라고 불러요. 주지. 그럼 이 주지에가 이제 다른 가지들이 나오겠죠. 이렇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 전체 이런 주지에 달려있는 이런 꽃눈둥이라는 얘기예요. 자, 봅니다. 전체 주지, 꽃눈둥이 분리되거나, 분리됐다는 떨어졌거나입니다. 이 주지가 부러질 수도 있고, 여기에 있는 꽃만 떨어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침수되어 물에 잠겨 보험기간 내에, 작과전 종합비용 방식은 보험기간이 10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험기간 내에 수확은 불가능하고, 왜냐하면 나무는 안 죽고 수확만 불가능하고, 나무가 죽지 않아. 향후는 뭐예요? 내년도에는이에요. 내년도에는 수확이 가능한, 즉 보험기간에는 이제 수확이 틀렸어. 꽃이 1년에 한 번 핀단 말이에요. 그거에. 그럼 그걸 잘 키워서 수정을 하고 그걸 키워서 수확을 할 건데 올해 꽃이 죽었거나 유가가 없어졌다면 올해는 수확이 틀렸겠죠. 내년을 기약해야 되겠죠. 그런 나무를 뭐라 한다? 수확 불능주수로 한다. 수확 불능주수.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뭐예요? 실제이면서 보상하는 손해이면서 죽어버린 거죠. 얘도 실제이면서 보상하는 손해이면서 죽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되셨죠? 중요한 게 뭐다? 실제 결과 쓰고 보상하는 손해가 발생했고 그걸로 인해서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얘도 실제 결과 쓰고 보상하는 손해가 발생했고 죽지는 않은 거예요. 얘는 죽은 거, 죽지 않은 거. 결국은 이 나무가 죽었고 여기에 달려야 될 과일이 안 달렸으니까 보상한다는 한다는 겁니다. 이 과일이 안 달렸죠. 그럼 과일이 줄어들었겠죠, 당연히. 그러면 착과가 줄어든 거, 그거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보상해 주기 위해서. 얘도 수학 불능이죠. 얘도 뭐다? 실제 그래서 보험에 가입됐다는 거예요. 실제니까 가입이 됐는데 보상하는 손해로 과일은 하나도 없고 나무는 안 죽었으니까 과일 하나도 없는 거 보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미보상 주수. 자, 보상 안 한다는 거예요. 보상 안 한다. 그럼 이 미보상 주수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미보상 되기 전에는 나도 보험에 가입된 놈이야 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라는 거. 실제로서인데 보상하는 손해가 아닌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해요. 이외의 원인. 그래서 보상 아니라는 거예요. 보상 또 이렇게 미보상 이렇게 해놓을게요. 미보상.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고사, 죽거나, 고사되거나 수확량이 감소한 나무, 얘네들을 뭐라고 한다? 미보상주수라고 한다. 중요한 게 뭐예요? 실제 결과에서 보험에 가입했는데 보상 손해이해 원인으로 죽어버렸거나 보상 손해이해 원인으로 수확량이 줄어든 나무를 미보상주수가 한다. 그럼 여기 상태에서 나무가 죽었으니까 과일이 없겠죠. 여기 상태에서 수확량이 줄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다? 보상 손해이해 원인이에요. 이렇게 준 거 보상 안 한다. 그 다음에 기수학 주수. 기수학 주수 있습니다. 기수학 주수는 뭐예요? 원래 얘는 무슨 나무였어요? 그렇죠. 실제 결과 주수였죠. 근데 얘는 보상 손해가 오든 말든 그런 거 없었잖아요. 보상 손해와는 무관하게 얘는 뭐예요? 계약자가 이미 수확해 본 거예요. 수확이 완료된 나무. 그러면 이건 뭐예요? 보상 손해가 없었죠. 근데 이미 수확해서 과일 하나도 안 달렸겠죠. 그럼 이 과일이 안 달린 만큼 보험사가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는 거잖아요. 안 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조사 대상 주수입니다. 조사 대상입니다. 자, 뭘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뭘 조사한다는 거죠? 뭘 조사하냐면 모든 조사 대상은 과일을 조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용어 한번 봐보세요. 실제 결과 주수에서 고사 주수, 미보상 주수, 기수학 주수, 수학 불능 주수. 자, 얘네들 봐보세요.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과실이 없다는 거잖아요. 얘네들의. 내 놈들의 공통점은 과일이 없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얘는 뭐 실제 했는데 보상 손해로 죽어버렸으니까 과일 안 달렸고. 그죠? 얘도 실제 했는데 보상 손해로 안 죽긴 했는데 과일이 없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실제 했는데 미보상, 보상 손해 예원인으로 죽어버렸거나 과일이 없으니까 과일 안 달렸고. 얘는 뭐예요? 실제 했는데 계약자가 알아서 뭐다? 수확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과일이 안 달렸다는 거죠. 결국은 실제에서 얘네들 과일 안 달린 거 빼면 뭐가 나온다? 과일이 달린 놈들이 남아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셨는데, 이거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는 거. 자, 그러면 조사장수, 실제 결과 주수에서 고사 주수, 미보상 주수, 그다음에 기수학 주수, 수학 불능 주수를 뺀 주수로 뭘 조사한다고요? 과실에 대한 표본 조사의 대상이 되는 나무를 뭐라고 한다? 조사 대상이다. 조사 대상. 모든 조사 대상은 과실 조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실 조사하려고 구분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뭐예요? 얘는 과실이 있는 놈이다. 과실이 있다. 결국은 과실이 있다는 걸 다시 나무로 구분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실제 결과 주수. 자, 가입할 때 전부 다 있었어요, 일단. 근데 실제 결과, 실제로 매질결 열매가 과일이 열릴 수 있는 나무의 수가 이만큼 있었는데 조사로 가서 보니까 과일이 달린, 매질결 열매가 과일이 달려있는 나무는 이놈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 결과에서 고사 주수 빼겠죠. 그 다음에 미보상 주수, 그 다음에 수학, 불능 주수, 그 다음에 기수학 주수를 빼게 되면 뭐가 남는다? 과일이 달려있는 나무가 남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얘 구분만 잘 하시면 돼요. 얘 구분. 자, 그러면 또 1cm 시간이 왔습니다. 1cm. 1cm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저하고 했으니까 혹시 기억하신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자, 고사 주수 한번 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고사가 5주가 있대요. 이렇게 고사가 5주가 있는데 이 5주는 뭘로 죽었냐? 냉해로 고사가 됐대요. 냉해로 5주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고사된 시기가 언제였냐면 4월 30일 날 냉해 기온이 ปุ๊ 떨어지면서 죽어버렸대요, 나무가. 이때 많이 죽어요. 그러면, 근데 이 집에가, 자, 2개의 사례입니다. 자, 1번 과수원. 자, 2번 과수원이 있어요. 이렇게.
자, 1번 과수는 이제 둘 다 똑같이 사과예요. 사과인데 1번 과수는 적과전에 특약을 미가입했다는 거예요. 2번 과수는 적과전에 특약이 가입됐다고 하는 겁니다. 자, 1번 과수는 이 고사나무 5대, 고사된 것, 죽은 나무가 5주 있는데 얘를 무슨 나무로 분류하실 거냐라는 거죠. 1번 과수 무슨 나무로 분류하실 거냐. 이 5주가 이 집에 있었다면 얘를 무슨 나무로 분류하실 거냐라는 거죠. 여기서. 고사라 가신 분은 올해 10회 때 합격하시고 내년에 잘 안 보실 것 같아요. 그렇죠? 11일 때는 안 보실 것 같아요. 자, 과수 한과 과수입니다. 적과전에 특약이 가입했대요. 5종 한 장 특약이. 특약으로 5종 한 장밖에 없으니까 적과전에는. 이 집은 5주가 냉해로 죽었답니다. 이 집은 무슨 나무로 분류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미보상주수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왜냐하면 적과전에 5종 한 장은 보상하는 손해가 5개밖에 없잖아요. 태풍, 강풍, 지진, 집중호, 우박, 화재. 이렇게 4개 빠져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분류하시는 거예요. 됐죠?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시험 문제 이 두 가수는 비교해줘. 나무 이렇게 죽었다. 근데 차가감소 가지수 계산해라. 라고 할 때 얘를 뭘로? 미보상으로. 얘는 고사로 구분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나무를 구분하는데 이 나무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실제 가수인데 얘들 모두 똑같아요. 품종별로, 또 수령별로, 재배 방식별로 구분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착과수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똑같은 사과 있는데 얘는 5년생이에요. 얘는 15년생이에요. 자, 사과가 있대요. 사과가 한 주가 있는데 얘가 5년생이고 얘는 15년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과일이 달려있는 개수가 똑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릴 수 있겠죠. 얘는 적게 달고 얘는 많이 달 수 있겠죠. 그래서 수령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야 과일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재배 방식이에요. 자, 사과가 있는데 자, 이 집에 이 집은 밀식으로 재배를 하고 이 집은 반밀식으로 재배를 하고 이 집은 일반으로 재배를 했다는 거예요. 밀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이렇게 나무가 달리면 가지가 이렇게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짧아요. 이렇게 있으면 가지가 이 정도니까 가지가 이 정도씩 달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이 한 나무가 차지하 있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되죠. 이렇게. 근데 반밀식은 가지가 좀 더 길어요. 즉 쉽게 말하면 나무당 간격이 얘는 좁아. 그리고 얘는 뭐예요? 나무당 간격이 길겠죠. 이렇게 세 개에서 이렇게 좀 더 깁니다. 이렇게 길어요. 얘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좀 더 길게 되는 거예요. 얘하고 간격이 다르죠. 얘를 반밀식. 그러면 가위는 어디서 열려요? 이 간격이 생긴 가위는 이 가지에서 열린다고요. 가지의 길이가 길어야 나무가 과일이 많이 열리겠죠. 그래서 가지를 옆으로 펴요. 여러분들 조사 가면 마음 약한 양반은 사과도 안 먹으려고 해요. 사과라는 것은 자연 성리대로 놔두면 가지가 하늘 보고 올라가요. 그러겠죠. 하늘 보고 올라가면 기학자들이 과일을 딸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따지. 힘들지. 가지가 옆으로 피겠죠. 그러니까 가지를 갖다가 억지로 줄 매달고 막 묶거나 페트병 그다음에 유인출해서 꺾어서 이렇게 다 좀 휘어지게 해서 또 그 납덩이 이런 것들로 처지게 만들면 그럼 얘네들이 처음에 올라가다가 이거 모르다 포기해버려요. 팔이 거꾸로 꺾이는 거지. 올라갔으면 반대로 꺾어버리니까 가슴이 아파서 울면서 나는 사과 안 먹을래 해서 그럼 뭐라 하면 소 먹으시오. 소도 안 먹는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 웃자고 한 얘기고 그만큼 이제 농민들을 위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유인을 옆으로 가지 이렇게 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의 길이에 따라서 뭐가 다른다. 착과수의 개수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재배 방식 구분하는 거예요. 재배 방식. 그 다음에 여러분 이번에 추석 때 혹시 홍로라는 과일 선물 받으셨는가 보네요. 사과. 추석 사과가 홍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설날 이제 나이 잡수면 구정이라고 하는데 그때 사과를 후지 부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속에 보면 방 깔라면 꿀 들었다고 막 좋아하시죠? 꿀 사과. 근데 그네들의 과일의 헬수가
품종별로 달라요. 아우리라고 혹시 아신가요? 요즘 또 인기 있는 게 뭐 있어요? 그렇죠. 시나노 골드 또 썰어 놓으면 좀 녹색 비슷하니 있습니다. 맛있습니다. 돈 벌어서 팍팍 사 잡숴야 됩니다. 그런 것들. 그런 품종마다 달려있는 과실의 개수들이 달라요. 그래서 뭐 한다? 나무를 실제 결과 주수를 어떻게 구분한다? 품종별로, 그다음에 수령별로, 재배 방식별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사 주수도 어떤 품종, 몇 년생, 어떤 재배 방식이 죽었냐 구분해야 그만큼의 과일이 덜 달린 걸 알 수 있겠죠. 미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남아있는 것도 품종별, 수령별, 재배 방식별로 과일이 달려있는 나무를 구분해서 착과수를 조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6쪽 봐볼게요. 적정 표본주수 산정. 자, 이 집 거 이제 얘 하나 들었으니까, 야, 여기 이제 이렇게 조사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 집 한번 봅니다. 아주 쉬운 겁니다. 적정 표본주수. 자, 이 집이 보니까 실제 사과예요. 자, 실제 결과 주수가 100주, 350주 할게요. 쉽게. 350주. 그 다음에 고사 주수가 10주. 그 다음에 미보상 주수가 20주. 그 다음에 수학, 불능 주수가 없대요. 0주. 이렇게만 조사가 됐다는 거예요. 대신 이 집은 단일 품종이 딱 하나예요. 단일 품종. 단일이라고 하고 동일이라고 해요. 동일 품종, 동일 수령, 동일 재배 방식의 과수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나무들이. 쉽게 말하면 품종은 뭐 홍로고 수령은 10년생이고 밀식으로 된 사과나무가 봄에 몇 주, 350주 가입이 됐는데 내가 착과수 조사를 하러 가보니까 그 전에 봄에 죽은 놈들이 이렇게 있더라. 보산손에. 그러면 실제로 과일이, 자, 첫 번째 질문. 실제로 과일이 달린 나무는 몇 주인가요? 몇인 거죠? 자, 1번. 조사된 수는 몇 주다? 주수는 몇 주? 300. 자, 350에서 마이너스 10주, 마이너스 20주. 빼니까 320주가 뭐다? 과일이 달린 나무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나무를 갖고 두 번째는 뭐냐? 표본주를 산정을 해요. 주수를 산정을 합니다. 그럼 얘는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은 거니까 표본주는 몇 주? 앞머리 숫자 플러스 7 하면 되겠죠. 그래서 표본주수는 10주입니다. 얘는 동일한 품종, 동일한 수병, 동일한 재배 방식이기 때문에 굳이 표본주를 구분해서 나눌 필요가 없겠죠. 얘 10주예요. 그럼 보통은 골고루 배치하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간격을 얘기했어요. 지금은 간격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간격이면 32주 간격으로 하나씩 선정하면 되겠죠. 이 과수원에 지금 320주가 있으니까 32주 간격으로 한 주씩 선정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10주를 정해서 세 번째 표본주를 산정해서 그 표본주에 달려있는 착과수를 조사해 봤어요. 착과수를. 그랬더니 1번이잖아요. 그래서 1번 표본주는 1번은 몇 주 달렸다고 할까요? 자, 한 120개. 2번은 80개. 제일 얍삽합니다. 3번은 110개. 4번은 몇 개요? 90개. 안 물어봐도 90개 되겠죠. 자, 5번은 130개. 6번은 70개. 7번은 이렇게 쭉 나옵니다. 7번 100개. 8번 100개. 9번 100개. 10번 100개. 이렇게 조사했다는 거예요. 총 합쳐보니까 몇 개 달린 거예요? 1000개 달렸어요. 1000개 달렸죠? 암산해도 1000개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집에 한 주당 착과수는 몇 개일까요? 몇 개입니까? 1000 나누기 10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당, 자, 물어봅니다. 주당 착과수. 착과수는 몇 개? 1000개가 달려있고, 얘가 1000개가 달린 나무는 10주에, 10주에 1000개가 달렸으니까, 한 주에는 몇 개 달렸다고요? 100개. 한 주에 100개씩 달렸다는 거죠. 그럼 이 집에 이 과수원 전체의 적과후 착과수는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면 결국 뭐예요? 100개씩 달린 과실이 달린 나무, 과실이 달린 나무를 뭐라고 부른다겠어요? 조사 대상주수. 100개씩 달린
과실에 달린 나무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랬으니까 100개, 그죠? 곱하기 과실에 달린 나무는 몇 주? 320주. 그래서 32,000개가 뭐가? 적과 후 착과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쉽잖아요. 이건 쉬운 거, 얘는 한 품종이니까 이제 두 품종짜리 할 거예요. 자, 얘는 그러면 이 집에 문제 자, 들어갑니다. 문제가 얘는 문제 이제 가번, 자, 나번. 자, 이 집이 평년 착과수가 자, 5만 개. 그다음에 5만 개이고 그다음에 적과전에 특약은 미가입했대요. 미가입하면 정확가입했다는 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미가입했고 그다음에 냉해 사고는 발생했다. 사고는 인정됐다는 거 보세요. 내면 피해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인정됐을 때 된 경우에 이 집에 착과 감소가 있으면 몇 개인가요? 물어보는 거잖아요. 몇 개입니까? 그렇죠. 18,000개. 됐죠? 이 집은 봐보세요. 적과전에 종합에 가입했고, 그렇죠? 적과전에 보사하는 손해인 자연재해가 발생했고, 그랬으니까 평년 착과수 마이너스 적과후 착과수가 착과 감소 과실수가 된다는 건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쓱 조사를 하고 나서 이렇게 물어보면, 착감소 18,000개구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18,000개. 됐죠? 자, 5만 개에서, 평착에서 적착 32,000개 빼니까 얼마? 18,000개가 착과 감소 과실수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이 집에 두 번째. 자, 기준 착과수 몇 개인가요? 뭐 이렇게 되죠. 기준 착과수 몇 개예요? 그죠? 적과전에 인정된 착과 감소 과실수가 있는 경우에는 적과 후 착과수 플러스 착과 감소 과실수. 결국은 몇 개? 5만 개가 된다는 겁니다. 5만 개. 됐죠? 네, 5만 개. 됐죠? 이렇게 연습하시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만 했으니까 재미가 없죠. 그럼 요거 하나만 더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런 사례를 자꾸 해야 되는 것은 딱 바꾸니까. 애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이 집이, 자, 평년 착과수가 3만 개래. 적과전에 특약은 가입했고, 냉해사고는 있는데 착과수 몇 개인가요? 물어봅니다. 몇 개입니까? 0개죠. 그잖아요. 평착이 3만 개, 적착이 32,000개니까 마이너스 2,000개로 착과 감소는 있다 없다? 0보다 작을 수 없다. 0개네, 0개. 착과 감소는 없습니다. 0개죠. 냉해가 있어도 이런 거 속으면 안 돼. 당연히 조건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는 뭐다? 평년 대비해서 냉해 사고는 있었지만 착과수는 평년보다 많았기 때문에 착과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두 번째, 기준 착과수 물어봅니다. 기준 착과수. 자, 이 집은 인정된 착과 감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네, 없죠. 없으니까 이 집의 기준 착과수는 몇 개다? 적과 후 착과수 끝. 32,000개. 되셨죠? 인정된 착과 감소가 없으면 적과 후 착과수가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되시죠? 그랬으니까 32,000개가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조건 글씨 하나만 바꾼 거예요. 5자리 3자로 바꿨는데 답이 전혀 산으로 가는 걸 보실 수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념 잡고 이해하시면 돼요. 애우는 거 아니고. 되시죠? 자, 그러면 이거는 하나짜리. 하나짜리 이제 서서히 해봤습니다. 이제는 이 집에가 이런 경우는 있으면 어떨까라는 거죠. 두 품종짜리. 자, 그러면 그 알기 전에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이 집에 표본주 정할 때 있죠. 표본주 먼저 정할 겁니다. 표본, 주수표. 여러분들 교재 26조 하단에 중간쯤에 있습니다. 박스. 품목별, 표본, 구간, 주수표, 구간, 수표 뭐 이렇게 있는데 10개 품목입니다. 사과, 배, 단감, 떫은감, 포도, 복숭아, 자두, 밤, 호두, 무화과. 됐죠? 사과배, 단감, 떫은감은 4개 품목 있죠. 작가님 정의 방식에. 그 다음에 포복자. 포복자 그러면 뭐예요? 포도, 복숭아, 자두. 그 다음에 밤, 호두, 무화과입니다. 다 아는 거죠. 다 잡숴 보신 거죠. 안 잡숴 분 계신가요? 이 10개 중에서? 그렇죠. 아니, 사드리려고 했더니 다행입니다.
그렇죠? 네. 다 잡서 보셨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10개 시험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나같이 또라이를 낸다. 그럼 이거, 자, 표본주수표 그려놓고 이와 같은 표본주수를 적용하고 있는 품목을 쓰시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줄은 예측 못했는데, 근데 뭐 문제니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잊지 말고 한번 챙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표본주수표를 쓰는 품목을 8개 이상 쓰시오.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뭐 쓰시면 되고. 그러니까 혹시 몰라서, 혹시 이제 어디서 나올지 몰라. 돌발. 그렇죠? 자, 그러면 표본주수표는 기억할 때 뭐냐. 제일 먼저 이 표는 어떨 때 쓰냐면 화수원 전체 조사. 이 표는 화수원 전체 조사 대상 주수 가지고 산정해요. 자, 그러면 항상 기억할 때 50주, 100, 150, 200, 300, 400, 500, 뭐 600 쭉 나오거든요. 쭉 나오는데 50주 다 미만이에요. 자, 미만이면 당연히 수량과 수치가 포함되지 않는 아랫값입니다. 자, 그렇으니까 얘는 뭐예요? 한 주부터 몇 주까지? 49주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요. 자, 여기 49주에서 얘는 50주부터 99주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100주부터 149주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150주부터 199주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요. 200주부터 299주 이렇게 되겠죠. 얘는 300주부터 399주, 400주부터 499주. 여기부터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앞머리 숫자 플러스 7 하시면 돼. 근데 여기는 앞머리 쓰면 뭐예요? 4 플러스 7 하면 11주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기억하셔야 돼요. 50주 미만은 5주, 6주, 7주, 8주예요. 근데 얘는 뭐예요? 화수원 전체 조사수 기준 합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이 집에 A라는 사과가손이 있어요. 근데 이 집에 보니까 홍로가 있고 그 다음에 후지가 있어요. 실제 결과주수 가입해 보니까 이 집이 60주, 얘는 40주 이렇게 가입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포사주수, 미보상주수, 그 다음에 수학 불능주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얘는 2주, 3주, 5주, 그 다음에 얘는 뭐, 1주, 3주, 1주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집에 제일 먼저 착가조사로 갔어. 이렇게 된 가수는 여러분 가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집을 가셨어. 그러면 제일 먼저 조사할 게 뭐냐면 과수원 전체 1번이 뭐냐. 항상 조사 대상 주수를 알아야 돼요. 조사 인수. 그럼 품종별로 아셔야 되겠죠. 자, 홍로의 조사 대상 주수하고 후주의 조사 대상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홍로는 60주 중에서 몇 주? 2, 3, 5 빼니까 2주, 3주, 5주 빼니까 50주. 홍로는 과일이 달린 나무가 50주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후지는 40주가 원래 보험에 가입했는데 한 주, 3주, 한 주 했으니까 5주가 없고 35주가 과일이 달린 나무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얘를 과수원 전체의 조사 대상 주수라고 그래요. 얘가 홍로 품종의 조사 대상 주수. 얘는 후지 품종의 조사 대상 주수죠. 그러면 과수원 통째로는 합쳐보니까 85주가 조사 대상 주수, 과수원 전체. 그러면 이 85주에 해당되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뭐냐? 과수원 전체 조사 대상 주수 기준으로 한 표본 주수를 산정을 하는 거예요. 전체. 그럼 뭐예요? 총 85주죠. 그러니까 85주에 따르는 표본주는 50주 미만 100주에서 몇 주? 6주가 되는 거예요. 6주. 됐죠? 그럼 이 6주를 가지고 홍로, 후지에다가 골고루 묶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 집에 사장님이 이뻐 죽겠어. 근데 홍로는 과일이 겁나게 많이 달리고
후지는 조금밖에 안 달렸으면 후지에다가 표본을 6줄 다 잡아버리면 착과가 엄청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착과 감소가 많이 발생하니까 보험금을 무제한 양 받아갈 수 있겠죠. 그러면 계약자님이 나한테 뭐라 그래요? 윙크 해주겠죠. 저는 계약자님의 윙크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국민의 세금은 낭비되겠죠. 왜냐하면 이 농업보험이 전부 다 국가 세금으로 많이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뽑은 거예요. 공정하게 좀 평가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조사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홍로에도 후지에도 골고루 이 표본주 6줄을 좀 안분해서 배분을 좀 해라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집에 6주입니다. 6주. 이 6주를 갖고 안분을 해야 돼요. 자, 홍로에 대해서, 후지에 대해서 안분하는데 어떻게 안분하냐면 전체 6주 가지고라는 거죠. 그러면 6주 갖고 표사 대항수가 몇 주였을 때 6주였어요? 85주였을 때 6주였잖아요. 왜? 100주 미만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85주였을 때 6주라면, 80주에서 6주라면 50주면 몇 주 네가 가져갈래?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눌러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자, 6 곱하기 50에 나누기 85 하시면 됩니다. 3.5주네요. 그러면 얘는 소수점 채자에서 무조건 반올림이 아니에요. 올림이에요. 올림. 올림입니다. 올림이기 때문에 몇 주로? 4주로 합니다. 그럼 얘를 뭐라 한다? 홍로 품종의 얘 이름을 뭐라고 한다? 적정 표본주수. 홍로는 이 정도 적정하네, 표본주수. 적정, 얘를 적정 표본주수라고 그래요. 홍로의 품종의 적정 표본주수. 후지. 자, 6주입니다. 이 같은 과수는 있으니까 하는 거죠. 후지. 6주니까 곱하기 85주. 전체 했을 때는 6주였다면 후지 너만 따지면 35주니까 이 6주에서 네가 차지하는 전체 나무에 차지하는 비율 35. 그러면 몇 줄 거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몇 주 되겠습니까? 6주에 35 나누기 85 하게 되면 2.4네요. 2.4니까 첫째 자는 올림입니다. 반올림 아니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2.1 나와도 그냥 올리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3주입니다. 오, 뭐야, 이거 뭔가 좀 앞뒤가 좀 안 맞은 느낌? 그러죠? 맞아야 되는데 원래는. 안 맞는 게 뭐예요? 자, 전체 과수원 전체 표본 주수 6주. 그죠? 품종별로, 수령별로, 재배 방식별로 표본 주수, 적정 표본 주수 합계. 적정 표본 주수 합계. 7주. 됐죠? 뭐요? 6주인데 한 주가 어디서 늘어났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적정 표본 주수, 품종, 수령, 재배 방식에 해당되는 적정 표본 주수의 합계는 전체 표본 주수와 같거나 커야 한다. 정상이. 같을 때 있을까요? 같을 때 있죠. 한 품종이면 같아요. 한 품종이면. 그러겠죠. 한 품종만 있으면 여기 6주, 여기서 똑같겠죠. 근데 두 품종, 세 품종이나 수령이 다르거나 재배 방식이 다르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진짜? 이 문제가 3년 전에 나왔습니다. 계산하라고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이거 볼펜 들면 풀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입니다. 그래서 자, 한번 교잡 읽어볼게요. 자, 26조 적정 표본 주수. 조사연수 확인하고 품종, 재배 방식별, 수령별 실제 결과 주수에서 미보고상 주수, 고사 주수, 수학 불능주수를 빼고 뭘 한다? 조사 대상수를 계산한다. 조사 대상은 뭐라? 과일이 달려있는 나무다. 과실 조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사 공식 나와 있네요. 실제, 고사, 수학불능, 미보상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실제는 과일이 전체 달릴 수 있는 나무 중에서 과일이 안 달린 나무를 뺀 거예요. 즉 포상 손해나 포상 손해 이해 원인으로 어쨌든 과일이 안 달린 거 빼면 마지막으로 나온 게 과일이 달린 나무 조사 대상수가 계산되겠다. 나범 조사 대상수 기준으로 별표 밑에 있는 박스가 별표예요. 품목별 표본주수에 따라 과수원별 전체 적정 표본주수 산정했어요. 해보니까 6주 나왔다고요. 전체. 그래서 앞머리 숫자 플러스 7은 언제부터? 200주 이상부터 합니다. 괜히 또 100주에서 또 앞머리 숫자 하니까 8 안 나오던데 저 입장 곤란합니다. 그래서 50주 미만, 100주 미만, 150주 미만, 200주 미만 550주 간격으로 벌어진 것들은 5, 6, 7, 8 나머지는 앞머리 숫자 플러스 7 대신
천주, 2000주입니다. 2000주. 그럼 몇 주예요? 1000주 이상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7주입니다. 무조건.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하나의 과수원의 전체 표본주수의 최대 표본주수를 쓰시고 나면 17주입니다. 이 집의 과수원에 홍로 10년생 밀식으로 2000주 있대요. 표본주 몇 주예요? 17주입니다. 17주. 왜냐하면 1000주 이상이니까. 1000주 이상이니까 17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과수원의 적정 표본주는 17주인데 그 전체 표본주수는 17주인데 품종별로 적정 표본주 찾기가 막 25주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품종, 수령, 재배치 다 달라. 그럼 그것들 다 계산하다 보면은 17주하고 다 안 분하다 보니까 이제 다 숫자짜리 올림하잖아요. 그 다음에 20 몇 주가 돼버려. 그런 경우 있습니다. 실제 조사 나가면. 그런 조사 만나면 기분이 좋죠. 꼼꼼하게 조사를 한번 하고 수수료도 좋아요. 이거니까. 돈 중요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운동도 되고 돈도 됩니다. 꼭 제가 뭐 약장수 같은 느낌. 저는 그래 안 잊어먹으시라고. 왜냐하면 어차피 해야 될 일인데 기분 좋게 하면 좋잖아요. 운동도 하고 돈도 버는구나 기분 좋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봐보세요. 적정 표본주수는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 조사 대상 주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자, 비례하여 배정하며.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 적정 표본주수의 합계는 과수원 전체의 표본주수와 같거나 커야 한다. 맞죠? 이렇게 계산. 만약에 했더니 얘가 작아. 계산기 잘못 누른 겁니다, 지금. 무조건 이 값이 나와야 돼요. 같거나 큰 거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박스 적정 표본주수 계산하는 거. 전체 표본주수 곱하기 품종별 조사 대항주수 또는 수령별 조사 대항주수 이런 겁니다. 나누기 전체 조사 대항주수. 하시되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시고요. 27쪽 보면 이 표 있죠. 이 표가 그대로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수 계산하라고. 빈칸 놔두고. 그래서 3 있죠. 스가루 3, 5, 3, 4하고 나온 거 있죠. 이걸 빈칸 쳐놓고 요거 계산하시오. 근데 이렇게 애워서 가신 분 계실 거 아니에요. 예, 무조건 나오면 3534다. 3534 묻지 마라. 갑자기 3534. 3534가 교실 가서 3534만 했는데 나오긴 해서 왔다. 그래서. 근데 거기서 시험 문제 뭐래? 과정을 쓰라는 거예요. 사람 죽겠네. 3534는 알겠는데 과정을 모르겠다는 거지. 그렇죠? 그럼 틀리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시면서 푸는 겁니다. 밑에 보죠. 밑에 당구장 봐보세요. 조사 대항수 550주, 전체 표본주수 12주. 자, 550이니까 앞머리 숫자 5 플러스 7 하니까 12주 맞죠? 거기에 대한 적정 표본주수 산출 예시하고요. 소수점 첫째 자리 올림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반드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본주를 정했어요, 이제. 표본주를 정하고 품종 제2반식별. 자, 이 집 봐보면 자, 홍로에 달하는 표본주 4주, 후지에 달하는 표본주 3주를 정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홍로에는 과일이 달린 나무가 50주 있고 이 50주에다가 4주를 골고루 배치한다고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 상상하실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조사 갔어. 홍로가 50주 있어요. 그럼 표본주를 어디다 묶고 싶으세요? 1번부터 50번까지 나무가 싹 있으면 1, 2, 3, 4에다 묶어갖고 조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 기후 환경이 되겠으니까 골고루 해서 과거에는 이제 간격을 정했어요. 50주 나누기 4. 50주 나누기 4. 한 열 몇 주 간격으로 쓱 묶어 나가는 거예요. 거기치 과일 그 나무에다가 분홍색 리본을 묶습니다. 분홍색 립스틱이 있고 분홍색 리본이 있는데 립스틱을 바르지 마시고 거기다가 리본을 묶는 거라고요. 그래도 분홍색은 가만히 있어봐. 립스틱 이게 바르고 오시면 안 됩니다. 리본을 묶고 거기에다가 쓰는 거예요. 뭘 쓰냐? 조사 일자, 표본주 번호, 그다음에 그 나무에 달려있는 착과 수를 거기다 적어요. 그리고 우리 서류 가져가거든요. 서류에다가 1번 표본주, 홍로의 1번 표본주는 착과수가 132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적고 오는 겁니다. 그럼 그것도 전부 다 합계를 내서 표본주를 적는 거예요. 그 착과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보고 이제 여기 연결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27쪽 봐봅니다. 품종, 제2반식 수령별 조산수의 특성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표본주를 선정하는. 옛날에는 간격을 정하라고 했어. 지금 간격이란 말이 없어. 골고루 정하는 겁니다. 선정한 후 조사용 리본을 부착하고 조사 내용 및 조사자를 기재한다. 그래서 뭐
손해평가사 고현석이라고 이름 씁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날, 표본주 몇 번, 조사자 누구, 그다음에 착과수 몇 개라고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8쪽 봐봅니다. 조사 및 조사 내용, 현지 조사서 등 기재. 선정된 표본주의 품종, 재배, 방식, 수량 및 착과수, 즉 착과 과실수를 착과수라고 한다고 그랬죠? 를 조사하고 현지 조사서, 여러분 서류 드릴 거예요. 원장하고 계약 원장하고 서류 줄 겁니다. 조사서. 거기에 조사서하고 리본에다가 뭐란다? 조사 내용을 기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품종, 재배 방식, 수능별 착과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이거 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 집에 홍로 있죠? 홍로. 조사를 했습니다. 홍로를 조사를 했는데, 홍로에 1번부터 6번까지 표본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표본주에 착과수 합계를 쫙 합계를 내봤어. 합계를. 내봤더니 660개 나왔다는 거예요. 660개. 660개. 아, 660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440개입니다. 제가. 440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후지입니다. 후지에 표본주 1번부터 얘는 4번이네요. 1번, 4번. 그 다음에 얘는 1번부터 3번. 3번까지. 이렇게. 3번까지의 표본주의 착과수 합계를 보니까 300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과수원에 격과 후 착과수는 몇 개인가요? 뭐 이런 거잖아요. 계산하시면 되겠죠. 몇 개? 얘는 두 개 합산해도 돼요. 한꺼번에. 자, 홍로급에서 계산합니다. 자, 표본주 4주, 1번부터 4번 4주까지 달린 게 440개예요. 한 주당 평균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440개가 나무 몇 주에 달렸다? 4주에 달렸다. 그럼 하나당 110개씩 달린 거죠. 이제 110개씩 달린 홍로나무는 몇 주 있다? 과일나무는 50주 있다. 50주. 그렇죠? 그러니까 50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얼마 나와요? 5,500개. 5,500개. 그렇죠? 거기다 플러스 후지가 300개 달렸다는 거예요. 그 300개 달린 표본주 합계가 3주예요. 그러니까 한 주당 100개씩 달렸다는 거예요. 그럼 후지 한 주당 100개씩 달린 과일이 달린 나무 몇 주? 35주라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35 하게 되면 3,500개입니다. 그럼 결국은 5,500개와 3,500개 쓰니까 얼마예요? 9,000개. 이 집의 작과하고 작가수는 9,000개입니다. 라고 계산하는 거예요. 어려운가요? 그렇죠. 네. 어려울 수도 있고, 뭐 저런 것을 이렇게 길게 설명할까? 저런 것을 저렇게 길게 설명할 책 보면 아는데.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적과하고 작가수가 중요해요. 근데 지금은 왜냐면, 적과하고 작가수가 지금까지 시험에 나올 때는요, 이 사례로 나옵니다. 하나로 안 나와. 하나로.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실 때요, 절대 다급하게 풀면 안 돼. 천천히 푸시는 거예요. 항상 상상하면서 문제 잘 냈구만. 문제 좋구만. 그러면서 푸시는 거예요. 출제자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그래, 고생했겠다. 이런 모습. 그렇지. 함정 좋았어요. 그러면서 푸는 거예요. 그렇지. 함정. 좋았어요. 그러면서 푸셔야지. 어머머, 함정. 이러면 안 돼. 함정을 알고, 그렇지. 좋네. 문제 좋구만. 써 푸시는 게, 그리고 항상 천천히. 지금부터 공부하실 때 무조건 연필 쓰시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절대 연필 쓰시지 말고, 내 손에 가장 익숙한 볼펜. 무조건 검정색 들고 푸셔야 됩니다. 검정색 들고 계산기 무조건 갖고 놓으시고, 숫자 잘못 쓰고 지우는 습관 하시면 안 되고요. 수정하는 습관을 드시면 됩니다. 이거 잘못 썼어요. 이렇게 두 줄 항상 끊는 습관을 들이시라고요. 잘못 썼으면 이렇게 두 줄 끊는 거. 연필로 지우고 하고 50 좋게 쓸 게 아니에요. 어차피 수험장 가면 연필 못 갖고 갑니다. 연필로 쓴 건 채점 자체를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 줄 끊고 여기다가 얘가 48하면 48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할까요? 여기가 48이요. 잘못 썼네. 50 이렇게 고치시면 돼요. 고치시면. 그러니까 이 연습을 습관적으로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 연습장이 이쁘고 깨끗하다 해서 누가 점수 더 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연습. 볼펜 까만 볼펜으로 내 손에만 익숙하면 돼요. 익숙한 볼펜을 반드시 하루 이틀이면 찾으실 거예요. 이게 문방구 가셔서 그 유성펜이죠. 까만 유성펜을
한 몇 자루 사보세요. 골고루. 손 만져보시고. 내 손에 잘 들어오고 익숙한 거. 그러니까 그걸로 며칠 써보면서 나 이게 제일 좋아. 그럼 다 버리고 그거만 한 타스 또는 그거만 두 타스. 사실 그걸로만 쓰시면 돼요. 여러분이 두 타스, 12자루씩 24자루. 그래갖고는 뭐, 그거 좀 더 써야 될란가? 덜 써야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거. 그 다음에 이면지가 되더라도 줄 쳐진 이면지 있죠. 거기다가 문제를 푸시면 답안지, 2차 시험 답안지가 여러분 이제 학원 홈페이지 가면 2차 시험 답안지 폼이 나와요. 그거 복사해서 거기서 쓰는 연습을 하세요. 거기다가. 아예 처음부터. 그러면 수험장 가면 낯설지 않으면서 익숙하니까 쉬울 거예요.